30년 전 엄마 손을 놓친 그날 이후 나는 단 한 번도 오빠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쌍둥이라는 말조차 세상에선 지워졌고 주변 누구도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한 사진 속 남자. 어릴 적 기억 속 그 눈동자와 너무 닮았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언니, 이 남자 누구 닮지 않았어? 친구 하나가 나에게 사진을 넘겨줬다. 나는 무심히 넘기려다 딱 거기서 손이 멈췄다. 사진 속 남자. 약간은 무뚝뚝해 보이는 눈매, 단정한 옷차림, 정면을 바라보는 각도까지. 이거 어디서 났어? 아, 우리 회사 대표야. 사람들 몰래 결혼도 했대. 근데 솔직히 얼굴 괜찮지 않아? 약간 차가운데 묘하게 정감 가는 스타일? 그 순간 내 뒷목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며 쌍둥이였다는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내 머릿속 어딘가에 같이 놀던 아이, 같이 울던 아이, 엄마 무릎 위에서 나란히 안겨있던 누군가의 얼굴이 희미하게 남아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눈동자는 바로 저 사람의 눈과 똑같았다. 지연아, 너 왜 그래? 이 사람 이름이 뭐야? 아, 윤도현. 왜? 윤도현. 내 성은 김인데. 하지만 사람은 이름만으로 단정 지을 수 없었다. 나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그 사람이 일한다는 회사 앞을 서성였다. 서울 강남 회색빛 대리석 건물. 정문을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를 찾아내고 있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그가 정말로 그곳에서 걸어 나왔다. 정장 차림의 왼손에는 커피, 오른손엔 회의 서류. 정확히 내가 본 사진 속의 그 모습. 그러나 사진과는 또 다른 살아있는 느낌이 나를 덮쳤다. 심장이 요동쳤다. 나는 무작정 그를 따라갔다. 그는 카페에 들어갔다. 나도 1분 후에 들어갔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를 훔쳐보듯 바라보았다. 도현 씨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커피를 마시고 폰을 내려다봤다. 그 표정, 그 자세, 그 뒷모습. 전부 어디선가 본 듯한 기억 속 조각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일어섰다. 나도 따라 일어났다. 우산을 쓰고 나가는 그를 따라 거리로 나왔을 때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잠시 멈추더니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다. 응, 나 오늘 좀 늦을지도 몰라. 회의 끝나고 바로 들어갈게. 그 목소리. 나는 울컥했다. 저기요. 나는 용기를 냈다. 그가 고개를 돌렸다. 네? 그 순간 눈이 마주쳤다. 그와 나의 시선이 딱 부딪혔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우리는 몇 초간 바라보았다. 나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 얼굴, 그 목소리, 그 눈동자. 그런데 그는 전혀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눈빛이었다. 저기 어디서 봤던가요? 그의 목소리는 정중하지만 낯설었다. 나는 숨이 막혔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사람을 착각했나 봐요. 나는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이 멀어질수록 가슴 깊은 곳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그가 날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보다 더 끔찍한 건 정말로 내가 그의 쌍둥이 동생이라는 확신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방 안에서 어릴 적 사진첩을 뒤적였다. 하지만 내 기억에 또렷한 그 얼굴은 어느 한 장에도 없었다. 엄마는 늘 그랬다. 지연아, 넌 혼자야. 엄마는 너 하나밖에 없어. 하지만 나는 어릴 적부터 꿈을 꿨다. 꼭 같은 얼굴을 한 아이와 뛰놀던 꿈. 서로 뺨을 맞대고 웃던 꿈.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면 그 아이도 동시에 돌아보던 그런 기억 같은 꿈. 그래서 가끔 나는 내가 미친 건 아닐까 싶었다. 하지만 오늘 윤도현을 직접 보고 난 뒤엔 확신으로 바뀌었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거였다. 며칠 뒤, 나는 엄마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엄마, 내 어릴 적 사진 더 없을까? 엄마는 순간 손을 멈추더니 내 눈치를 살폈다. 갑자기 왜?
그냥 기억나는 게 있어서. 네가 무슨 기억이 있다고 그래. 그런 건 다 착각이야, 지연아. 그 말에 나는 더 확신했다. 엄마는 뭔가를 숨기고 있다. 다음 날, 나는 외할머니가 계신 요양원을 찾아갔다. 외할머니는 치매가 있어서 때때로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기억이 돌아올 때는 오히려 엄마보다 더 또렷한 이야기를 꺼내곤 했다. 할머니, 나 어릴 때 내 옆에 남자아이 있었던 거 기억나요? 할머니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남자아이 지용이 말이냐, 지용? 나는 숨을 삼켰다. 지용이요? 그게 누구예요? 할머니는 조금씩 말을 잇기 시작했다. 항상 너랑 붙어 다녔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지. 왜요? 어디 간 거예요? 네 엄마가 그 애는 잊으라고 했어. 그 집 너무 복잡하다고 혼자 키우기엔 너도 벅차다고. 나는 숨이 막혔다. 지용. 그 이름은 처음 들었지만 어째서인지 가슴이 두근거렸다. 지용이가 지금은 윤도현이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 집에서 데려갔지. 잘 살게 해준다고. 누가요? 누가 데려갔어요? 아빠 친구였어. 돈 많은 집 서울로 데려갔다고. 나는 그 말을 들은 순간 눈물이 났다. 기억 속 쌍둥이는 실존했던 사람이었다. 그 아이는 나와 헤어졌고 다른 이름으로 다른 가족에게 다른 삶을 살아온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이제 나를 모른다. 하지만 나는 기억하고 있다.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눈빛, 그리고 그 사람의 웃음까지. 나는 결심했다. 그 사람을 다시 만나야 해. 그의 기억을 되돌려야만 한다. 그게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내가 윤도현을 다시 찾은 건 그가 자주 다닌다는 교회의 작은 공원에서였다.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던 그의 옆엔 어린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여자. 도현의 아내였다. 나는 말없이 멀리서 지켜봤다. 그는 행복해 보였다. 잔잔한 웃음, 흐트러짐 없는 표정, 아내와 아이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 내가 이걸 망쳐도 되는 걸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을 스친 또 하나의 장면. 그를 잃고 매일 밤 내 손을 쥐고 울던 5살의 나. 그날 이후 자꾸 누굴 기다리는 습관이 생겼던 그 시절의 지연이. 나는 물러설 수 없었다. 나는 그의 가족이기도 했다. 며칠 후 나는 도현의 직장에 면담 요청 메일을 보냈다. 거짓말을 조금 보탰다. 지역 아동센터에서 심리 상담 관련 프로젝트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금방 연락을 주었다. 잠깐 정도야 괜찮습니다.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그를 마주 앉았다. 정장 차림의 도연은 조용하고 단정했다. 실례지만 혹시 입양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 질문에 그는 잠시 멈칫했다. 네, 어릴 적 부모님 사고 이후 아빠 친구 댁으로 갔습니다. 숨이 턱 막혔다. 그건 할머니가 말한 그 이야기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내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다. 저도 부모님 사고로 혼자가 되었고 어릴 적 늘 함께 놀던 지용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는 내 말을 듣고도 아무 표정 없었다. 죄송하지만 그 이름은 낯설네요. 나는 마음이 무너졌다. 그는 정말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잊기로 결심한 걸까? 잠시 후 도현이 말을 이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해 제 과거에 대해 많이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에 내 손이 떨렸다. 그럼 진짜로 아무 기억도 없으세요? 같이 놀던 아이, 같이 울던 밤, 그 아이가 저예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지연 씨 혹시 착각하시는 거 아닐까요? 이런 일 종종 있다고 들었어요. 나는 입을 닫았다. 상처였다. 단칼처럼 냉정한 부정. 하지만 나는 물러나지 않았다. 그럼 이 사진은요? 나는 할머니가 줬던 어릴 적 내가 지용이와 찍은 사진을 꺼냈다. 도현은 사진을 바라봤다. 그리고 표정이 흔들렸다. 이건 진짜 나 같은데요. 나는 그때 확신했다. 지용이는 윤도현이 맞아. 그도 느끼고 있었다. 뭔가 기억 저편에 무언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다. 그의 아내였다. 여보, 여기 있었구나. 전화했는데 그녀는 나를 보고 눈살을 살짝 찌푸렸다. 이분은? 도현은 잠시 당황하다가 짧게 말했다. 그냥 일 관련 인터뷰. 그의 말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아직 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갖고 계세요. 언젠가 기억나면 그때 봐요. 나는 돌아섰다. 뒷걸음치는 마음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가 나를 부르진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끝까지 내 등을 떠나지 않았다. 그건 분명 기억이 움직이는 소리였다. 엄마, 나 어릴 때 기억 왜 나는 있고 오빠는 없을까? 나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엄마에게 묻고 싶었다. 하지만 그 말은 꺼내지 못했다. 그 대신 어릴 적 상장과 낡은 앨범을 꺼냈다. 그러다 찢긴 듯한 자국이 있는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내 또래쯤 되는 아이 옆에 누군가가 있었던 듯한 그림자. 그쪽은 깨끗하게 잘려나가 있었다. 누굴 지운 걸까? 왜 그 아이는 없어진 걸까? 나는 앨범을 들고 외할머니를 다시 찾았다. 할머니, 이 사진 기억하세요? 할머니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더니 작게 말했다. 저기 잘린 애 지용이야. 왜 잘랐어요? 네 엄마가 그 애는 기억 안 하고 싶다더라. 너만 남기고 싶다더구나. 가슴이 먹먹해졌다. 나는 기억하고 싶었는데. 나는 놓지 못했는데. 도현이 기억하지 못했던 건 그의 탓이 아니었다. 그는 아예 기억을 허락받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나는 도현에게 짧은 문자 하나를 보냈다. 사진 봤어요? 그 아이는 당신이에요. 답장은 없었다. 며칠 후. 나는 도현의 양부모라는 분을 직접 찾아갔다. 그들의 집 앞까지 가는 데엔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 그 집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단정했다. 문을 두드리자 중년의 여성이 나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도현 씨의 그쪽이 지연이? 나는 놀랐다. 네, 저를 어떻게 올 줄 알았어요. 그 아이 사진을 보여주고 나서부터 멍해 있더군요. 그녀는 문을 열고 나를 안으로 들였다. 거실엔 도현의 어릴 적 사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 어떤 사진에도 나는 없었다. 그 아이가 입양되던 날을 기억해요. 낯을 많이 가렸어요. 울지 않더라고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때 쌍둥이였다는 건 알고 계셨어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죠. 하지만 그 집에서 한 명밖에 못 키운다고 했어요. 그럼 왜 하필 도현 씨였나요? 그 애가 가만히 있었거든요. 말도 없고 조용히 안아달라는 눈빛이었어요. 나는 눈물이 났다. 지연 씨, 그 애가 지금 당신을 기억해낼까봐 무서워요. 왜요? 우리는 그 애의 처음이자 끝이었어요.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녀는 덧붙였다. 만약 그 기억이 돌아오면 우리가 사라질까봐 무서운 거예요. 나는 말이 없었다. 그 마음이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잃어버린 이름 하나 때문에 30년을 헤맸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제야 겨우 붙잡았는데 그걸 다시 놓을 순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현에게 다시 문자했다. 나는 괜찮아요. 그쪽이 누굴 선택하든 나는 오빠로 기억할 거예요. 이번에도 답장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믿었다. 그는 이제 기억을 피하지 않고 있다는 걸. 기억은 되찾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거니까. 그리고 나는 그날이 올 때까지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하루, 이틀, 3일. 문자는 오지 않았다. 답장을 기다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지만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폰을 먼저 확인하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하루에 한 번 짧은 편지를 보냈다. 오늘은 너 어릴 적 목소리가 자꾸 들려. 내가 기억하는 너는 겁이 많지만 참 착한 아이였어. 너랑 같이 좋아했던 그 동요 기억나? 비 오는 날마다 우리가 흥얼거렸던 거. 나는 기다릴게. 넌 준비되면 와. 답은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보고 있다는 걸 느꼈다.
왜냐면 그날 이후 그가 있던 공원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었으니까.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그는 내 앞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척, 커피를 마시는 척,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 시선은 분명 나를 지나쳤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다. 기억보다 먼저. 어느 날 그가 먼저 다가왔다. 지연 씨. 내 이름을 부른 그의 목소리에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이 사진 정말 나 맞는 것 같아요. 그가 내민 사진. 어릴 적 나와 뺨을 맞대고 웃고 있는 소년. 도현이었다. 그리고 지용이었다. 꿈을 꿨어요. 그의 말에 나는 숨을 삼켰다. 꿈이요? 아무도 없는데 계속 누가 나를 부르더라고요. 지용아 계속 그 이름만 들리는 거예요. 나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그건 내가 널 찾던 시간들이야.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내가 널 먼저 찾았어야 했는데. 그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진 듯 감정이 쏟아졌다. 나는 그를 안았다. 30년의 시간, 잃어버린 가족, 지워졌던 이름 모두 그 순간 되돌아왔다. 그는 내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지연아 기억은 잘 안 나.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아프더라. 나는 속삭였다. 그게 기억이야. 그날 밤. 우리는 함께 밤하늘을 바라봤다. 말없이 조용히 그리고 아주 천천히. 지워졌던 시간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말했다. 나 너한테 가도 될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언제든지. 그 순간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다. 그건 아마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되는 징조였을 것이다. 그 아이를 데려가면 우린 뭘로 남는 거죠? 도현의 양어머니 서미정 여사의 목소리는 무척이나 차분했지만 그 안엔 숨길 수 없는 떨림이 있었다. 저는 그 사람을 빼앗으려는 게 아니에요. 내 목소리도 어디 한 구석 떨리고 있었다. 그럼 왜 찾아왔어요? 기억을 꺼내는 건 그 아이에게도 우리에게도 너무 잔인한 일이에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기억을 버린 채 평생을 살 수는 없었다. 도현 씨는 혼자 있지 않았어요. 가족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혼자였던 그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미정 여사는 말없이 나를 바라봤다. 저희 가족이 잘못했다고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 사람 참 따뜻한 사람이잖아요. 그건 어머님이 키우셨기 때문이죠.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물기가 맺혔다. 그 애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밤마다 울었어요. 조용히 소리도 없이. 나는 말없이 손을 모았다. 우리는 그 애가 가진 아픔을 다 안아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더 그 애에게 새로운 기억만 주려고 했던 거예요. 나는 그녀의 말에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마음 이제야 알겠어요. 그날 밤. 도현과 나는 처음으로 그의 양부모 집에 함께 앉았다. 그쪽은 내게도 부모예요. 그가 말했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 마음은 기억하고 있어요. 저를 키워준 시간들. 양부모님은 아무 말 없이 도연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나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았다. 우리 모두의 눈에 같은 감정이 번져 있었다. 상처, 미안함, 그리고 용서.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연이 내게 물었다. 우리 그 집에도 가보지 않을래? 그 집? 기억은 안 나지만 왠지 그곳에 가야 마음 한쪽이 채워질 것 같아. 그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가자. 며칠 뒤. 우리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난 그 집을 찾았다. 작고 낡은 골목길. 갈라진 담벼락 그 사이 피어난 들풀들. 여기야. 나는 멈춰 서서 말했다. 우리가 함께 살았던 곳. 도현은 조심스럽게 문을 쓰다듬었다. 이 냄새 이 벽 어디선가 익숙한 느낌이 나.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시간은 흘렀지만 여기서 널 기다렸어. 그 순간 그는 나를 바라봤다. 지연아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다. 도현이 처음으로 내 이름을 그리운 듯 부른 순간.
기억은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마음은 벌써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우리 둘 사이엔 피보다 진한 같은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오래된 집안은 먼지 냄새로 가득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한 번에 쏟아지듯 들이쳤고 그 바람 사이로 낡은 커튼이 흔들렸다. 여기 우리가 살던 거실이야. 나는 벽을 짚으며 말했다. 기억은 명확하진 않았지만 감정은 선명했다. 도현은 조용히 방 안을 둘러보다 작은 찬장을 열었다. 거기엔 빨간 리본으로 묶인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다. 이거 왜 여기 있었을까? 도현이 조심스레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엔 색이 바랜 사진 몇 장과 어린아이의 그림, 그리고 접힌 편지 한 장이 있었다. 나는 편지를 꺼내 조심스레 펼쳤다. 지용아. 오늘도 너랑 지연이랑 싸웠지? 그래도 둘이 꼭 안고 자는 모습 보면 엄마는 참 행복하단다. 혹시라도 엄마가 없을 때 지연이 많이 울면 꼭 안아줘야 해. 너는 지연이 오빠니까. 글씨는 삐뚤었지만 분명 엄마의 손글씨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았다. 지용이는 오빠였구나. 도연은 그 편지를 오래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기억나요. 나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뭐라고? 지연이가 울면 내가 꼭 안아줬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했었어요. 내가 지연이 오빠니까.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 기억이 왜 지금야 떠오를까? 그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왜 이렇게 늦었을까? 나는 그의 손을 붙잡았다. 늦지 않았어. 너는 돌아왔으니까. 도현은 내 손을 꼭 쥐며 입을 떼지 못했다. 그 침묵이 우리의 30년을 대신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그 편지를 조심스럽게 다시 접어 작은 액자에 넣었다. 이건 우리 기억의 시작이야. 며칠 후 도연은 자신의 딸을 데리고 우리 집에 인사 왔다. 조심스럽게 현관을 들어서는 도현의 딸에게 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서 와. 삼촌 집이야. 그 말에 도현은 멈칫했지만 이내 미소 지었다. 그래 삼촌 집이야. 그리고 나서 그는 처음으로 내 이름을 또박또박 불렀다. 지연아. 나 이제 내 오빠 할게. 그 순간 나는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어린 시절부터 단 한 번도 놓지 못했던 이름. 그 이름을 다시 들었다. 오빠. 기억은 더뎠지만 사랑은 여전했다. 그날 누가 우리를 떨어뜨려 놨어? 조용한 저녁. 도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 물음은 지금껏 나도 묻지 못했던 질문이었다. 나는 할머니가 남긴 오래된 일기장을 조심스레 꺼냈다. 여기 답이 있어. 낡은 일기장은 1993년 4월로 시작했다. 딸이 떠났다. 교통사고로 사위와 함께 두 아이만 남았다. 쌍둥이를 모두 키우긴 어려웠다. 집은 좁고 경제도 바닥이었고 지용이만이라도 부잣집으로 보내자 했다. 사돈의 친구네 집 아이가 없던 그 집에. 지연인 너무 울었다. 오빠 손을 놓지 않으려 매달렸지만 결국 둘은 찢어졌다. 나는 페이지를 덮으며 말했다. 우리 그렇게 떨어졌더라. 도현은 말이 없었다. 긴 침묵 끝에 그가 물었다. 왜 나였을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기억도 못하면서 나는 선택을 받았고 넌 남겨졌고. 그 말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넌 선택된 게 아니야. 우린 그냥 각자의 자리에 있었던 거야.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미안해. 나는 처음으로 그의 손을 꼭 쥐었다. 나는 미안하단 말보다 오빠란 말이 더 좋아. 그 순간 우리는 30년을 돌아 다시 남매가 되었다. 며칠 후 도현은 자신의 양어머니에게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 내가 지연이 오빠래요. 서미정 여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래. 그 아이가 온 이후로 언젠간 이날이 올 줄 알았어. 그럼 왜 내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녀는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다. 넌 너무 행복해 보였거든. 네가 힘들게 웃음을 되찾았을 때 그 과거를 꺼내서 다시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어. 그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진실은 늘 늦게라도 드러나야 하는 법이었다.
엄마, 지연이는 내 가족이에요. 지금도 앞으로도. 그 말에 미정 여사는 작게 웃었다. 그래.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날 밤 도연은 내게 처음으로 어릴 적 이야기 하나를 꺼냈다. 기억이 하나 떠올랐어. 어떤 거? 언덕 끝에 작은 우물이 있었어. 우린 거기서 돌멩이 던지면서 소원 빌기 놀이 했잖아. 나는 입을 막았다. 맞아, 그거 나밖에 기억 못한 줄 알았는데 그는 조용히 웃었다. 기억이 천천히 돌아오고 있어.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기억은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 불러내는 거라는 걸.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마음을 되찾고 있었다. 비가 올 듯 말 듯 흐린 하늘. 우리는 어머니의 묘소 앞에 함께 섰다. 도현은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다. 나는 손에 꼭 쥐고 있던 국화를 내려놓았다. 엄마, 저 왔어요. 그리고 그는 눈을 감았다. 지연이도 왔어요. 둘 다 엄마한테 왔어요. 나는 조용히 묘비를 닦았다. 강미정 1962만 1993 그 이름은 긴 시간 동안 말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억나요. 도현이 조심스레 말했다. 엄마 목소리. 어릴 때 내 손을 잡고 지용아, 지연이 울리면 안 돼. 그 말.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 기억은 이제 우리 둘의 공통된 추억이 되었다. 엄마, 우리 잘 살아왔어요. 비록 멀리 있었지만 그래도 버텼고 이제 다시 만났어요. 나는 그의 손을 꼭 쥐었다. 우리가 다시 손 잡았어요. 그때 놓쳤던 손 이젠 안 놓을 거예요. 바람이 살랑 불었다. 무덤 앞 풀잎이 흔들렸고 우리 귓가에 누군가 말하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잘 왔다. 내 새끼들아. 잠시 후 도연은 자신의 손목에 있던 팔찌를 풀었다. 이거 엄마가 준 거래요. 양어머니가 말해줬어요. 처음 올 때 꼭 쥐고 있었다고. 그는 팔찌를 묘비 위에 올려놨다. 이제 돌려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엄마 지켜드릴게요. 나는 가만히 기도했다. 30년을 돌아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어떤 말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조금은 마음을 놓아도 될 것 같았다. 돌아오는 길 도현은 내게 물었다. 지연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시작됐어. 기억보다 더 단단한 걸로. 그 순간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웃음은 내가 잊지 못했던 오빠의 얼굴이었다. 그날 밤 도현은 내게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누군가 내게 말했어. 기억보다 중요한 건 지금 옆에 누가 있느냐고. 그리고 그 아래 짧게 적힌 한 줄. 이제 나는 내 오빠야. 도현은 퇴근 후에도 자주 내 집에 들렀다. 이젠 서로 어색함도 없고 우린 남매라는 말에 자연스레 익숙해져 가고 있었다. 지연아, 이 집 팔 생각 없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갑자기 왜? 다시 시작하려고. 엄마가 우릴 키우던 이 집에서. 내 딸이, 우리 조카가 여기서 자라면 좋겠어. 그 말에 나는 뭉클했다. 도현은 이제 과거를 밀어내지 않았고 오히려 품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도현의 양어머니 미정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이 왔다. 급성 심근경색이래. 우리는 황급히 병원을 찾았고 도현은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엄마. 미정 여사는 눈을 천천히 떴다. 그리고 도현을 바라보며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용아, 미안해. 내 기억을 막아서 그래도 너 행복했길 바랐어. 도현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지연이도 이해했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지켜준 시간들 우린 고마워하고 있어요. 그날 밤 병실 한쪽에서 나는 도연에게 말했다. 두 집을 하나로 이어준 게 당신 엄마야. 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속삭였다. 맞아, 두 개의 이름, 두 개의 가정. 하지만 마음은 이제 하나야. 며칠 후 미정 여사는 건강을 되찾았고 우린 병원 앞 벤치에 함께 앉았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지연아, 넌 내 딸 같았어. 언젠가 말해보려 했는데 이젠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나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해요.
정말 가족 같았어요. 그 순간 세상에 없던 가족이 하나 더 생긴 기분이었다. 그리고 몇 달 뒤 우리 집엔 조그만 현판이 걸렸다. 강지용 가족의 집. 우린 매주 일요일마다 작은 밥상을 함께 차려 먹었고 도연의 딸은 내 딸과 함께 집안을 뛰놀았다. 그 모습이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들이 모두 보상받는 것처럼 느껴졌다. 도현은 어느 날 사진 한 장을 건넸다. 이거 우리 어릴 적 편지 옆에 있던 사진. 나는 조심스럽게 받았다. 흑백으로 바랜 두 아이가 꼭 껴안고 있는 모습. 도현과 나. 그리고 사진 뒤엔 엄마의 필체로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이 아이들이 다시 만나 꼭 붙어 있기를. 나는 천천히 말했다. 엄마 소원 이뤘네. 도현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지연아, 기억은 잊히더라도 가족은 남는다. 그날 어릴 적 우리가 뛰놀던 동네 골목을 둘이 걸었다. 서로 웃으며.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기억보다 깊은 것. 그건 우리를 이어준 가족이라는 이름이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 한 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